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우유 좋아하시나요? 우유에 관련된 기사가 올라왔길래 내용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조금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사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유는 완전식품이 아닌데도요. 우유는 완전식품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보 중에도요. 잘못된 것이 무지 많은데요. 특히 식품이나 건강에 관련된 내용 중에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수정되지 않고요. 인터넷을 비롯하여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전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진실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맛지도인데요. 혀의 앞은요, 단맛, 양옆은 신맛, 맨 뒤는 쓴맛, 전체적으로는 짠맛, 이렇게 알고 있지만요,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인데도요, 이 내용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우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더 심각한 것은요, 이러한 잘못된 정보인데도 불구하고요, 소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저 건달은요, 최대한 정확한 정보나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요, 제 영상 중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요,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수정하고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요, 정부 기관의 도움으로 작성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소개한 내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오늘은 소개를 해드리면서 저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씩 좀 살펴보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유를 완전식품으로 소개하고 있지만요. 이건 잘못된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달걀도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져 있지만요. 우유도 달걀도 모두 완전식품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요. 운동 후 바로 우유를 마시면 몸에 안 좋다인데요. 기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해 보면요. 우유에는 수용성 비타민 B1, B6, B12, 니코틴산, 판토텐산, 비오틴, 엽산과 지용성 비타민 A, D, E, K가 들어있다. 운동으로 에너지원을 많이 분해하면 비타민 소모가 많아진다. 이때 우유로 비타민을 보충하면 세포작용 정상화가 빨라져서 피로감을 개선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운동 후에 마시는 것이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만 보면요, 틀린 이야기는 없는 것 같지만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소개한 것처럼 비타민 B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비타민 B군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사용할 때 많이 필요로 하는 비타민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운동 전에 섭취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 운동 전에 섭취했던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활용해서 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동 후에 마시라고 권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유에 함유되어져 있는 비타민 B군의 양으로는요, 피로가 회복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우유는 소화가 잘 안 되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운동 후에 우유를 마시게 되면요, 소화가 더 잘 안 될 것 같은데 운동 후에 우유를 권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요, 씹으면서 마시면 영양소가 파괴된다인데요. 우유의 고용분 함량은 12%로 4%인 수박보다 약 3배가 많다. 천천히 씹듯이 마시면 침과 잘 섞여서 더 효과적으로 체내에 흡수가 되며 영양소도 파괴되지 않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영양학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유는 동물성 식품으로 분류되고요. 오이나 수박은 채소로 분류됩니다. 특히 오이나 수박은요. 수분 함량이 95% 이상이고요. 많게는 98%가 수분입니다. 우유를 이러한 채소와 비교하면서 수박의 3배나 많은 고용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건 좀 비교 대상이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대학교 운동선수가 초등학교 아이와 달리기 하는데 3배나 빠르게 뛰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차라리 두유와 비교했다면 모를까요? 사실 이런 내용은요, 상품 광고에 많이 쓰이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하면요, 당근은 우유에 비해서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고 눈에도 좋은 베타카로틴 함량이
200배나 많이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엇인가 비교를 할 때는요, 어느 정도 조건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유가 숙면을 방해한다 인데요. 불면증은 스트레스나 과로와 관련되어져 있지만 칼슘이 부족해도 생길 수 있다. 우유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의 합성을 도와서 숙면을 취하게 해준다. 특히 밤에 우유를 마시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첨언을 드리자면요. 밤에 우리 몸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물질 대사를 통해서 들어온 만큼 내보내는 일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걸 일명 항상성이라고 하죠. 밤에 빠져나가는 칼슘은요,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서 사용 기한이 지나서요, 파골세포에 의해서 파괴되어 가지고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의 잘못이라기보다는요, 표현상의 잘못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유의 주성분은 물이고요. 물치고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 칼슘이 신경 안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숙면에 도움이 된다. 이런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멸균 우유는 영양 성분 함량이 적다인데요. 멸균 우유는 살균 우유와 제조 공정이 다를 뿐 보존료 등의 첨가물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영양가도 보통 우유와 다르지 않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우유가 유통기한이 짧은 반면에요. 멸균 우유는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공식품 쪽에서는요, 예전부터 많이 사용되어져 왔었고요. 최근에는 일반 소비자분들도 많이들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는 외국 제품도 직구라고 하죠. 바로 들여와서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영양가 면에서는요, 일반 우유와 멸균 우유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살균 시간을 길게 하여서 멸균 작업을 하기 때문에요, 열에 의한 일부 변성이 일어나서 맛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요, 영양가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소화 기능이 약한 노령자는 삼가해야 한다 인데요. 우유는 곡물 위주의 편준된 식사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노인에게 훌륭한 단백질 보충원이다. 뼈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요, 이 부분도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유는요, 소화가 잘 안 되는 식품 중에 하나이고요. 유당불내증이라고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은요, 우유를 드시게 되면 설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배앓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단백질 공급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요, 저는 무조건 두부를 권합니다. 두부는 소화도 잘 되고요, 단백질 흡수력도 90%가 넘기 때문에요, 소고기보다도 단백질 공급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단 두부는 완전 단백질이 아니기 때문에요, 귀리나 밀가루 같은 다른 곡물이라든지 아니면 견과류와 함께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내용으로는요, 체중 감량에 좋지 않다인데요. 일반 우유의 칼로리는 100mg당 65에서 70kcal이다. 우유 한 컵에는 성인 1일 단백질 권장량의 15에서 20%, 비타민 D의 25%, 칼슘의 25%에서 38%가 들어있다. 미국 영양학회 저널에 실린 미국 테네시 대학 영양학과 연구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유를 매일 220g, 칼슘으로 얘기하면 300mg을 먹으면 1년 뒤에 체중이 평균 2.7kg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만요. 우유는 유지방이라고 해서 지방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액상식품 치고는요, 칼로리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물론 우유 다이어트법도 있기는 합니다만요, 이건 식전에 우유를 마심으로 인해서 식사량을 줄였기 때문인 것이지 우유 자체가 다이어트 식품은 아닙니다. 이런 내용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유에 대한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신문이나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가 모두 맞을 것이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정말로요, 근거를 가지고 잘 살펴서 올바른 정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건강은 소중하니까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